이번 33기 모태솔로 특집인데 모솔 특집인 것 같지 않은 이유를 아십니까? 모태솔로 특집인데 우리가 기다리던 그 맛은 아닙니다. 단골집 맛이 변했어요. 왜 맛이 변한 걸까? 사람들이 기행을 벌일 것 같긴 한데 뭔가 포텐이 잘 안 터져요. 그렇다고 해서 이때까지 우리가 봐왔던 그런 나는 솔로 초창기의 기수들만큼 등장하기만 해도 웃음이 나오게 하는 그런 분들까지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제작진이 대충 만들어서 처음엔 저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봤는데요. 이상하게도 제작진은요 룰을 계속 바꾸고 있어요.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디서부터 이제 꼬였냐? 우선은 좀 비슷한 프로그램들이랑 좀 비교를 해볼게요. 최근에 나왔던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확 눈에 띄었던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자, 바로 돌싱 앤 모솔이죠. 우리 조지 씨와 현무 씨. 여긴 대놓고 유자녀인 분한테 난 자녀인 거 싫다고 대놓고 말한다거나 난 한의사 집안이니까 전문직 만나야 됩니다. 이게 대놓고 얘기한다나? 여기는 이제 초면인 사람한테 탈락탈락 이러고 앉아있거나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태솔로의 정의에 부합하는 분들이긴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느 순간 이런 사람들이 모태솔로이지 않을까? 이걸 보고 나면 33기가 상대적으로 멀쩡해 보이는 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에이 이게 무슨 모태솔로야 33기 이 정도면 그냥 봐줄만 한데? 라고 이미 역치가 높아진 것도 이겠죠? 동시에 모태솔로 분들도 출연하기 전에 어느 정도 감을 잡지 않을까요? 내가 이 프로그램이 나오면 다른 프로그램에 이전 프로그램이 나왔던 그 모쏠들처럼 전국적으로 욕을 먹을 수도 있겠다. 플러스 매체라든가 각종 온라인의 발달로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전반적으로 모태솔로들도 진화하는 느낌이 들어요. 적어도 이렇게 하면 욕먹는다는 교과서는 생겼겠죠. 자, 그럼 이게 전부냐? 일단 첫 번째 답은 이거인 것 같긴 합니다. 진화에는 두 번째 의미가 있죠. 모태솔로뿐만이 아니라 다른 솔로에서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태솔로 못지않은 기행을 벌이는 사람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 경계가 모호해진 거예요. 모태솔로들도 솔로처럼 진화를 하지만 솔로들도 모태솔로처럼 진화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모솔은 평범해졌고요. 평범한 솔로 쪽에서는 모솔보다 더 센 장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가령 좀 나름대로 내 삶의 상처를 안고 좀 쉽지 않은 삶을 살아오셨지만 어쨌든 본방에서는 대놓고 사람들이 못 오고 있는 앞에서 속궁합 드립을 친다거나 굉장히 특이한 모습을 보였던 상철씨, 그가 보였던 그 기행의 어떤 충격은 그 모태솔로들이 가끔 나와서 보이고 있는 그 기행의 충격과 맞먹었고, 상철씨가 사실은 영철씨랑 함께 이 32기 초중반을 이끈 주요 인물들이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이 모태솔로에 대한 기대가 진화를 해버린 거예요. 왜 굳이 이 사람들을 모태솔로로 묶은 거야? 이 사람들이 모태솔로를 하더라도 솔로들처럼 그냥 연애를 해봤던 사람처럼 행동할 수가 있다 라고 말이죠. 즉 시청자들의 인식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생각보다 그렇게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을 사후적으로 보면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여기서부터 제작진의 아쉬움이 또 드러나요. 시청자도 진화하고 모태솔로들이나 솔로들도 진화를 하는데 제작진분들한테는 아직 그 시선이 모태솔로라면 이렇게 행동할 거라는 거에 너무 지금 사로잡혀 있는 건 아닌가. 모두가 진화했지만 혼자서 가만히 있으면 결과적으로 뒤로 간 거거든요. 모태솔로 특집이라고 딱 한 순간 제작진도 시청자들의 기대와 출연진들의 기대를 한 단계 뛰어넘는 뭔가를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모솔 특집에서는 크게 그걸 엎을 만한 이럴 때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제 개인적인 느낌상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태솔로라는 환상을 깨버릴 수 있는 사건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온 것 같아요. 기행을 보여주는 특집이 아니라 첫 연애를 보여주는 특집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처음으로 연애한다. 첫 걸음이죠 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고, 그 모습을 보다가 나도 저랬는데 하고 자기 얘기처럼 느끼게 하는 거죠. 그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흔들어 버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여기까지만 보면 제작진이 좀 뒤처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정말 제작진 문제일까요? 나는 솔로 4기에서 먼저 사람들끼리 대화를 한 다음에 첫인상 선택을 하게끔, 자 이거는 그럼 이제 첫인상이 아니라 이제 두인상이죠. 대화를 했기 때문에 두 번째 인상 선택을 하는 거겠죠? 자 이거는 이제 제작진이 스스로 자기 룰을 파괴해가면서까지 약간은 파격적인 거예요. 본방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 둘이 눕게 해요. 그리고 대화를 또 시켜요. 이때까지 룰이랑 조금 다르거든요. 국방 시절 하는 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이거 본방도 파격적이에요. 또 제작 출연진 배합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 즉 영수와 상철이 서로 짝을 이뤄서 각자의 단점이 장점이 되고 장점이 단점이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 그런데 좋은 배합만으로는 첫 화가 새롭게 보이진 않습니다. 특히나 제가 방송을 계속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전 기수부터 계속 반복적으로 출연진들이 하는 말들이 있어요. 나는 솔로 보고 왔다. 그때쯤 되니까 이렇게 하던데요.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모태솔로스럽게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큰 틀에서 봤을 때는요. 왜냐하면 출연진들도 이미 이 프로그램을 알고 있으니까요. 출연진이 나는 솔로 보니까 다음은 광수 다음이니까 상철씨겠죠 라고 맞춰버리는 순간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출연자만 학습했다면요 설명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린 살아가면서 다른 모태솔로라든가 연애에 좀 서툰 사람들 볼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뭔가 크게
뭐 달라진 것 같진 않아요. 어쩌면 이렇게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모태솔로가 학습을 한 것도 분명히 있어요. 그거는 상당히 큽니다. 하지만요, 더 근원적인 거는요, 모태솔로와 솔로들을 구분해야 할 그 경계가 상당히 무너진 것도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른바 7포 세대라든가 애견남이라든가 이런 말들은 사실은 하나의 전제 위에 성립하는 말들이죠. 반드시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해야 될 의무나 유인이 옛날 같지 않다는 것 말입니다. 예전에는 연애를 안 하면 이유를 물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꼭 해야 하냐고 오히려 되묻는 세상이 되었죠. 회사 끝나고 집에 왔는데 혼자 있는 게 꼭 실패처럼 느껴지는 시대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솔로라고는 이 프로그램이 무조건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도 5년 장수했고 버텼다는 것은 그만큼 명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상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나는 솔로가 변한 건지 아니면 우리가 변한 건지 말입니다. 겉은 멀쩡해. 모태솔로 같지 않아. 독특한 이제 모태솔로를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보기도 하지만 오히려 이런 사람들 더 많이 볼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이 더 시청자들에게 더 납득이 되지 않을까요? 33기를 다시 보면요, 상당히 재밌는 사람이 보이기도 합니다. 바로 영신님이죠. 왜 연애를 못하는 걸까? 잘생겼고 우리 테리우스라고 불리고 있는 우리 영신님처럼 본인들도 뭔가 연애를 막 그렇게 꺼려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상하게 안 돼. 우리 영철씨 조금 독특한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그는 인터뷰 장면에서 자신이 연애를 못한 게 아니라 진짜 상황이 너무 바빠서 할 여유가 없었다고 말씀하시죠. 조금 이제 여유를 찾으신 다음에 자기 짝을 찾으러 나오신 것 같은데, 그런데 정말 영철은 바쁘기만 해서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믿고 싶은 건 아닐까요? 어느 쪽이 정답일까요? 오히려 이런 사람들이 더 흥미롭지 않을까요? 진짜 시청자들이 어쩌면 보고 싶은 것은 그런 사람들의 어떻게 연애를 하는 건지도 보고 싶고, 또 이 프로그램 나가서 어떻게 짝을 찾는 건지도 함께 좀 공유하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같이 들었던 것 같아요. 자, 이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면 이번 나는 솔로 33기도 오히려 더 흥미로운 지점, 모솔 같지 않은 모솔, 겉은 정상적인데 왜 연애만 안 되는 걸까? 다뤄볼 게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자, 모태솔로라고 다 같은 모태솔로로 묶을 수가 있을까요? 누군가는 이제 기회 자체가 없었을 수도 있겠죠. 아니면 누군가는요, 기회는 있었지만 관계가 시작되지 않았던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본인이 어디가 문제인 거를 어렴풋이 느끼면서도 끝끝내 고치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살을 빼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열심히 식단 관리나 운동을 하지 않는 것처럼 말이죠. 앞으로 다음 화를 찾아보면서 알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시간이 문제였는지 아니면 자기도 몰랐던 다른 이유가 있었는지 말입니다. 또 그런 질문을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연애 프로그램에서도 그렇고 이 사회생활도 잘하고 전문직이고 시키는 것도 잘해요. 근데 남녀관계나 이성 앞에서는 이렇게 고장이 나는 뚝딱이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정말 이 사회성이 부족한 게 맞을까요? 자, 사회생활이라든가 직장이라든가 뭐 학교에서의 생활은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감정이 이제 배합이 되지만 설렘이라든가 연애 감정은 배합될 일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연애에서는 반대죠. 내 안에 어떤 감정이 올라오면서 동시에 상대방을 나를 좋아하게끔 하는 과정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모태솔로에게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단순히 사회성이 없다라고 볼 것이 아니라 가슴은 이제 두근두근 뛰더라도 약간 머리는 약간 살짝 차갑게 상대를 읽으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제 요구하면서도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조합해 나가는 그 관계에 대한 연습이 덜 되어 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아니면 어쩌면 이분들은요, 자신이 타인에게 어떻게 보여지는지, 특히 남녀 관계에 있어서 이성이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접하거나 진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수도 있겠습니다. 소개팅 끝나고 상대방에게 난 이러이러한 이유로 당신이 여자답게 느끼지 않습니다 라고 보내는 이제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즉 내가 이상한 기행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어느 정도 학습이 되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스타일을 좋아하는지, 사람이 자기 뒤통수 못 보는 것처럼요, 그리고 내가 느끼는 게 정말 끌림인지 설레임인지 그것을 비출 수 있는 잣대가 없기 때문에 엉뚱하게 튀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사람들이 각자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어떤 사람과 만나야 행복해지는지를 깨달아 나가는 과정이 이번 33기의 여정이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사람들이 변화하는 거를 이제 지켜보는 것도 상당히 재밌겠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번 모솔 특집이 모솔 특집 같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어쩌면 반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전처럼 누가 더 이상한지를 보는 빌런 특집이 아니라 겉으로는 우리와 별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 관계 앞에서 어디서 이제 막히는지를, 엎어지는지를 보는 신개념 모솔 특집이 된 거죠. 이것들은 차차 저와 함께 33기를 같이 해석하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모솔 같지 않은 모솔 살아가면서 보신 적 있지 않나요?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하이프 가볍게 부탁드립니다. 연애 프로그램과 인간의 마음, 그리고 세계의 또 다른 면을 깊이 탐구해보고자 하는 채널 매니아와 여러분은 뜻깊은 시간을 보냈습니다.